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작은 주베룩과 입자가 더 큰 주베룩 볼륨으로 나뉘는데 입자가 클수록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사람들은 흉터나 얼굴에 이렇게 꺼진 부위에 내 몸의 물질이 차오르는 것을 원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필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위더라도 많은 분들은 본인의 콜라겐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내가 가진 콜라겐을 자극하는 콜라겐 형성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주베룩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4년간 가장 많은 용량을 사용했으며 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 효과나 장점,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콜라겐 형성 주사가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습니다. 자, 콜라겐은 어느 부위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진피층에 있고 흉터와 모공을 줄이려는 노력도 바로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면 첫 번째, 흉터와 모공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볼륨아이징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세 번째, 피부결 개선이나 피부 탄력 증가와 같은 스킨 부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베룩은 폴리-디엘 락틱 액시드로 줄여서 이제 PDLA라고도 불리는데 탄소 구조물의 이성체인 디폼이 폴리머의 연속사슬의 L폼과 불규칙하게 무작위순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들로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것은 PLLA, 폴리엘 락틱 액시드가 있는데 스컬트라라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물질로 얼굴살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볼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PLLA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주기는 좋지만 피부 표면의 모공이나 흉터를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자, 일단 입자가 커서 콜라겐이 주로 있는 이 진피층 안에 주입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주베룩인데 안쪽에 80%의 볼륨이 공기로 이루어진 스폰지 형태의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해서 진피층에 얇게 넣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바로 PDLA, 주베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베룩은 콜라겐 형성 물질이 과거에 입자가 커서 이 진피층이라는 콜라겐이 메인으로 있는 부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단점을 개선해서 그 얕은 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자 크기를 작고 또 뭉치지 않게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베룩을 주입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주베룩은 첫 번째 흉터, 두 번째 모공, 세 번째 잔주름, 네 번째 튼살, 다섯 번째 피부결 개선, 그리고 여섯 번째 볼살 꺼짐이나 앞광대 꺼짐, 눈밑 꺼짐, 팔자 꺼짐 등의 얼굴살이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볼륨아이징하는 볼륨아이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흉터 치료에서의 주베룩에 대해 알아보면 실제로 병원에 흉터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 울퉁불퉁한 흉터가 아주 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적당하게 흉터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흉터 치료를 몇 번 받아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오십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게 이 흉터 치료는 1년지 대개, 즉 1년은 꾸준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타 병원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치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과연 시술 비용 때문인가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서 이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할 경우에 1주 정도는
시술 끝나고 디오덤을 붙이고 또 한 2주 정도 붓고 또 그나마 좀 다닐만 하면 또 그 다음 흉터 치료가 들어가니까 이 피부가 정상적인 순간이 없어서 좀 쉴래요 해서 자연스럽게 그 병원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흉터 치료는 장기 레이스, 꾸준함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치료가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베룩과 같은 PDLA의 활용은 이러한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얼굴의 시술 자국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시간을 감소시켜서 흉터 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불편함이 감소되고 이것이 꾸준한 흉터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흉터 치료 시의 주베룩의 주입 방법인데 주베룩은 진피층이라는 콜라겐이 메인으로 있는 피부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자를 작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진피층에 주베룩이 쑥쑥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주베룩을 시술하는 의사들이 진피층에 넣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피층은 생각보다 얕게 있고 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기 시술로는 이 주베룩 주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진피층 바로 아래 지방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입 방법은 첫 번째,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 두 번째, 물광주사 때 사용하는 바늘 인젝터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바늘이 달려있는 고주파 장비로 펌핑식으로 표면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 네 번째, 바늘이 아니라 압력으로 약물을 밀어 넣는 고압 약물 주입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 중에 있지만 어떤 시술 부위냐에 따라 조합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흉터, 모공 치료 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간단하지만 또 가장 어렵습니다. 해당 부위에 약물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원하는 진피층 깊이에 들어가기보다 더 깊이 있는 지방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깊이에 넣어도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와서 손실되는 용량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싼 약물을 많이 주입을 했는데 실제로 피부층에는 많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작은 주베룩과 입자가 더 큰 주베룩 볼륨으로 나뉘는데 입자가 클수록 콜라겐 유도가 잘 되지만 그만큼 주입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입자를 선택하는 것도 의사의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주입을 할 때 주사기의 직경이 커지면 첫 번째, 약물 주입은 쉽지만 두 번째, 얕은 층으로 주입이 어렵게 되고 세 번째, 출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사기의 직경이 작아지면 첫 번째, 약물 주입은 어렵지만 두 번째, 얕은 층으로 주입이 가능하고 세 번째, 출혈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베룩을 주사기로 주입할 때는 첫 번째, 입자의 크기나 그에 따른 두 번째, 주사기의 직경도 주입 깊이를 원하는 곳에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입 방법은 바늘 인젝터의 사용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물광주사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바늘 인젝터를 사용하는 것인데 피부 결이나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스킨 부스터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흉터 시술과 같이 포인트별로 집중적으로 용액이 들어가야 하는 시술에서는 한계가 있고 장점은 다양한 물질을 믹스할 수 있어서 보톡스나 히알루론산과 믹스를 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을 도포한 후에 고주파 장비로 펌핑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도포한 다음 고주파 장비를 통해 밀어 넣어주는 시술의 장점은 첫 번째, 약물을 안쪽으로 골고루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고주파로 자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약물이 뭉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첫 번째,
약물 도포 후 실제로 주입되는 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도포할 경우에 대부분이 피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피부 표면에 머물게 되어서 이 비싼 약물이 낭비되게 되고, 두 번째, 고주파의 에너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흉터가 오히려 좀 더 심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압 약물 주입기입니다. 약물을 아주 소량씩 고압력으로 피부 진피층에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미라젯, 노보젯 등의 장비가 있는데, 자, 장점은 첫 번째, 바늘을 쓰지 않고 약물을 넣어준다는 점. 두 번째, 압력으로 진피층 내부를 찢으면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있고, 단점은 첫 번째, 한 번 들어갈 때 약물의 양이 굉장히 적고, 두 번째, 압력이 너무 높으면 살이 찢어져서 흉터가 더 심해져 보일 수 있고, 압력이 너무 낮으면 약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 표면에서 다 이렇게 튕겨나가므로 흉터 조직과 같이 단단한 조직의 경우에는 주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베룩의 이러한 흉터 치료에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흉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존의 흉터 치료, 모공 치료의 경우에는 프랙셔널 레이저들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 또 하나의 자극을 줘서 진피층에서 새로운 콜라겐이 합성되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두 번째,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세 번째, 여드름 흉터 환자가 지속적인 로아큐탄 복용으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해진 경우 이러한 레이저들로 인한 자극이 또 하나의 흉이 된다거나 색소 침착으로 오래 남는다거나 피부 장벽이 더 손상받게 되어 피부가 얇아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주베룩의 경우에 피부 바깥층의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로 하면서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안에 넣어주므로 피부를 보호하면서 흉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자, 아까 1번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는 한데 기존의 방법들처럼 시술하고 일주일 넘게 디오덤 같은 것을 붙이고 막 진물이 나는 고생이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상생활이 원래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도 흉터 치료 시술 후에 얼굴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날부터는 화장이나 선크림 모두 가능합니다. 흉터 치료는 맘먹고 방학 때 해야지, 휴학했을 때 해야지 등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흉터 치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롤링형 흉터에 대한 치료 반응이 뛰어납니다.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 방식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여있는 롤링형 흉터에 대해 치료 반응이 특히 뛰어납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자, 테두리가 날카롭게 깎여진 흉터나 송곳형 흉터 등에는 반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표면의 결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흉터를 치료할 경우에는 이 주베룩뿐 아니라 다른 흉터 치료 방법도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